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고무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네, 오늘 할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이나 댓글로 이제 상담을 요청해 주셔가지고 그 상담을 좀 처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익명으로 해드릴 거고 요런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 이메일로, 여기 제가 이메일을 띄워놓을게요. 네. 여기로나 아니면은 제 이제 조이쌤의 고무톡톡에 연결된 이메일로 해주셔도 되고, 댓글로 그냥 나는 오픈해도 돼 하시는 분은 달아주셔도 제가 아주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예비 고2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지역에서 약간 학력 좋은 일반고에 다닌답니다. 약간 학력 좋은 일반고 뭘까요? 네, 내신 종합 6, 7등급이고요. 수학학원은 재미있게 다니고 과외도 하는데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나오고요. 수학을 잘합니다. 나머지 과목은 공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6, 7등급이겠죠? 네. 아이가 방학 동안 집에서 잘 쉬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동기부여도 해주고 싶고 길을 제시해주고 싶은데 아이는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를 물어봐도 별 생각이 없고, 어머님 6, 7등급은 보통 생각이 없어요. 수학교육과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그쵸. 6, 7등급인데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좀 어머님이 좀 질문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조이쌤의 공부톡톡 오늘의 주제는 내신 6, 7등급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요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케어해드리는, 리플 달아드리는 컨텐츠고요.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셔도 돼요. 내신 등급, 모의고사 등급, 과목별로 주시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희망학과, 희망학교 이런 것들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은 제가 아주 딱 잘라서 냉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웃음을 좀 참으려고 해요. 다른 친구들한테 아픔이니까. 네, 그래서 정성껏 준비할 테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연으로 돌아와서요. 일단 첫 번째는 종합전형 생각하지 마시고, 수시전형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 공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6, 7등급이잖아요. 6, 7등급이면 지금부터 이 학생이 6, 7등급이면 반보다 좀 밑인데요. 지금 6, 7등급이라고 하시는 건 어떤 과목은 6등급, 어떤 과목은 7등급인데 7이 많다는 뜻이에요. 보통 종합해서 6.2, 6.4 이렇게 나오면 어머님이 그냥 종합 6.4라고 해요. 근데 6, 7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 6이고 어떤 건 7인데 7 쪽이 좀 우세하다는 뜻이겠죠. 6.5 이하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지금부터 1.5를 연속으로 4번 찍었어요. 대단한 거죠. 1.5등급. 그래도 이 학생 도합 내보면 지금 4등급이에요. 4등급. 4등급이니까 충청도 가기도 되게 힘들죠. 전교 8등인데 1.5면 전교 8등 정도 되거든요. 200명 기준으로. 전교 8등인데 충청도권 학교를 간다는 게 어머니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내신 방향이면은 좀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교육이나 모든 공부의 방향을 정시 방향 쪽으로 틀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한 명, 두 명 있는, 또 여기가 괜찮은 학교라고 했잖아요. 학력이 괜찮은 학교. 그러다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나와요. 4, 5등급인데 한양대를 붙었다는 둥, 뭐 7등급인데 외대를 붙었다는 둥,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은 비교과가 좋거든요. 근데 지금 6, 7등급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교과가 좋지 않아요. 독서 목록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식적으로 틀어서 공부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뭐 이 한양대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입도 펑긋 못하게 하세요. 수능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게 전제로 깔아둘 게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수능 정식 파이터가 되면 이 친구들이 6, 7등급인데 자기가 1, 2등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2, 3등급이 될 거라고.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이겁니다. 6, 7등급은, 내신 6, 7등급은 수능도 6, 7등급을 받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60등급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력해야 등급이 올라가고 원하시는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시 가면 자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학원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해주실 건데 그게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건 맞죠. 가능성이 없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6, 7등급이면 또 내신에서 6, 7등급이면 정시에서도 6, 7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좋은 점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수학 점수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거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예비 고2라는 거. 이 얘기는 좀 빨랐다는 거. 어머님의 고민이나 이 학생의 고민이 돼 있다면, 이 학생도 똑같은 고민을 어머님과 하고 있다면 좀 빨랐다는 거, 아직 고3이 아닌데 이런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점이고요. 나쁜 점들은 아까 말씀드렸고, 내신을 보면 이 친구는 암기 쪽으로는 거의 아닐 겁니다. 이게 기반이 안 돼 있거나 하기 싫거나 뭐가 됐든 암기 쪽으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의고사 준비를 차곡차곡 해주시고, 모의고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친구는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수학교육과 간다고 했거든요. 이과예요. 그러니까 과탐 과목을 무조건 골라주세요. 과탐 과목 2과목을 골라서 준비해 주셔야 되고, 지금 골라 놓으셔야 돼요. 고3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다른 과목 안 돼 있다고 하셨으니까 빨리빨리 돌려서 1학기 내에 고3들이 보는 수능 특강 난이도까지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은 고3처럼 보내시고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재수생처럼 보내시면은 조금 더 승산이 있겠죠. 빨리 조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정시 지원자니까 어머님이 사교육이나 공부 시간을 편성할 때도 국어랑 수학을 먼저 최전방에 배치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탐구, 그 다음에 영어입니다. 네, 저 영어 선생이에요. 영어 선생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어가 정시에선 비중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을 먼저 최전방에 배치해 놓고 탐구를 그 다음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영어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다 보면 학생이 정시 위주로 돌다 보니까 내신에서 좀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느슨하게 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내신에서 주요 과목만큼은 해라. 그래서 국영수 그리고 탐구 과목까지는 꼭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친구가 논술 전형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논술에서는 주요 과목 내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 내신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학생들이 텐션 안 떨어지게, 긴장감이 안 떨어지는 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들은 6, 7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수능도 6, 7등급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처럼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친구가 본인의 실력을 수긍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동안 정시를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다. 이게 필요하다고요, 어머님.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동안 고3처럼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막 인터넷 강의도 끊어주시고 다 하셨는데 단과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잘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그러면 적성고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적성고사가 뭐냐면 좀 쉬운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성고사를 보게 되면은 인서울의 대학들은 이제 갈 수가 거의 없고 제일 좋은 데가 가천대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학교죠. 그래서 적성고사로 꺾어서 그나마 요거라도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고3 때까지 열심히 땡겨보고 이거저거 막 해보고 고3 졸업시에 점수가 안 나올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되면은 학생들이 조금 이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그래도 나 마지막까지 정시해보겠다 하는 학생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고등학교 2학년 때 푸시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고3처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도 점수가 택도 없다, 뭐 4등급이다 이러면은 적성고사로 밀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머니 생각해보시면 6, 7등급이 4등급 된 것도 잘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러니까 2등급, 3등급이 돼야 너 정시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등급이 3등급 되는 거 금방이잖아요. 금방 아닙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4등급 나오면 바로 적성으로 돌려주시는 게 아이한테도 훨씬 유리하고 아이들이 좀 미련 가질 수 있거든요. 어머님 좀 우겨주세요. 네, 정시는 대부분 실패니까. 그리고
인서울을 자꾸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6, 7등급인데요, 어머님. 인서울을 생각하시는 건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적성고사하면 인서울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애초에 이 학생이 1학년 때 6, 7등급이라는 걸 보고 인서울은 아마 2학년 때 막 이 친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상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종합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일단은 너무 큰 희망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6, 7등급인데 막 서울권에 있는 학교 갈 수 있다. 물론 이 방송 보고 막 안 좋은 댓글 달릴 수도 있고 막 내가 한번 해보겠다 도끼를 품으시면 그건 또 좋은 일이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희망을 갖지 마시고 이런 6, 7등급 정도의 학생이면 경기도만 가도 업어줘야 됩니다. 잘한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한 겁니다. 그리고 6등급, 7등급입니다. 내신이. 어머님, 더 이상 학생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학생이 보고 있다면 학생도 본인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의 자율권은 금지입니다. 자율권을 주면 안 됩니다. 기관에 의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에 의탁하는 게 당연히 좋고 학원 중에도 관리를 잘해주는 학원, 숙제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숙제 못한 애들 잡아주는 학원, 그리고 방학 때는 기숙학원, 아니면 10시부터 10시까지 돌려주는 학원, 이런 학원이 좋고 TV 안 되고 핸드폰 뺏으시고 이렇게 이 친구는 이미 자율적으로 했을 때 몇 등급이 나오는지 어머님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그만 시키셔야 되고 어머님이 적극적으로 이 시간 동안 뭐 했는지 관리해 주시면서 하셔야 점수가 올라갈 학생이고 어머님이 만약에 어머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면은 어머님이 이 친구가 대학을 가길 원하신다면 이 정도의 통제는 해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학생이 보고 있다면 본인이 대학을 가고 싶다면 본인의 자율에 더 이상 본인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보시는 이제 사연 주신 분 그리고 이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 톡톡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